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개인위생 파트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동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요. 설거지 하실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들으셔도 좋으니까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는 우리 총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치아가 없는 대상자, 이를 닦을 이유가 없는 대상자고, 두 번째,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자, 연화장애는 뭐예요? 우리 삼킴 능력이 없는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기도로 물이 흡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도 입안을 닦아내주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와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명이 있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와서 입안을 닦아낼 때 대상자의 자세는, 자, 가장 좋은 자세는 당연히 앉은 자세이겠죠. 또는 옆으로 누운 측의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 그리고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는 게 가장 좋겠죠.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똑바로 누워서 입안을 꼭 닦아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식사 때랑 마찬가지로 상반신을 높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상반신을 높여준다. 입안을 닦아낼 때는 거즈를 감은 서랍자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적셔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서랍자 혹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입안을 닦아낼 때는 가장 먼저 어딜 닦아내죠, 우리가? 윗니와 잇몸, 그리고 거즈를 바꾼 뒤 아랫니와 잇몸을 닦고 다음으로 입천장, 혀, 양 보란 쪽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윗니와 잇몸, 아랫니와 잇몸, 입천장, 혀, 보란 쪽. 식전 입안 헹구기는, 자, 우리 입안 헹구기는 식전, 식후의 목적이 각각 달랐어요. 여기서는 식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탈기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구강 건조와 식욕 증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청결과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식후였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어느 쪽에서 어디로 닦으면 될까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자, 그래서 칫솔은 45도. 우리 45도 또 다른 거 있었죠? 면도날도 45도였고 반자위도 45도였습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강 청결 시 어떤 걸 사용하지 않죠?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혈이 되지 않으므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어디도 잘 닦아줘요? 혀도 잘 닦아주면 좋겠죠. 대신 목젖까지는 자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치약을 짤 때에는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치약이 칫솔모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하도록 했죠. 그래서 치약의 양을 무조건 많이 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도록 적당량만 눌러 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자, 클래스프는 뭐예요? 부분 의치를 고정하는 장치였어요. 그 장치를 빼낼 때는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기로 했고, 의치를 뺄 때는 위쪽 의치 먼저 빼고 아래쪽 의치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뺄 때 낄 때 전부 다 위쪽, 아래쪽이었죠? 의치를 세척할 때는 칫솔이나 의치용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고 헹군다.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변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제가 뭐가 있었죠? 주방세제가 있었어요. 주방세제. 그래서 치약은 사용이 금지되고 의치 세정제 또는 주방세제였어요. 치약 같은 경우는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의치를 변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의치를 사용할 때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의치를 빼야 돼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압박 자극을 해소해야 됐었죠.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어떤 용기여야 돼요? 뚜껑이 있고, 그리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보관할 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위아래 의치를 맞춘다. 두 번째,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세 번째, 그 용기 안에는 찬물이나 의치 세정제가 담겨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넘어와서 의치를 삽입하기 전 뭐와 뭐로 입을 헹구면 좋을까요?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이렇게 헹굼으로써 의치가 삽입되기 쉬워지겠죠. 자,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어느 쪽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갔었죠. 이거는 윗니를 끼울 때였어요. 자, 그러면 아랫니를 끼울 때는 어느 손이 안으로 들어가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두발 청결 시 어느 시간을 피해요? 공복과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 게 좋습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길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걸로 귀를 막아주나요?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머리를 감길 때는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어떤 걸로 마사지하면 좋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한 후 헹군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어느 쪽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나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수포는 어디 밑까지 깔아줘요? 어깨 밑까지 깔아서 이불이나 옷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었죠. 자, 침상에서 머리를 감을 때 뒷머리는 머리와 목을 어떻게 돌리면서 헹구면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침상에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침대에 붙어 있으니까 뒷머리를 헹구기 힘들어요. 그때는 좌우로 머리를 돌리면서 헹구면 쉬워집니다. 자, 머리가 엉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질하나요? 물에 적신 후 손질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빗어줄 때는 한 손으로는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빗어줄까요?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어주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손과 발을 닦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죠? 악취나 무좀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발 청결을 위해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손톱은 어느 모양으로 깎죠? 둥글게 깎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해운부 청결의 목적은 방광염을 예방하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해운부 청결 시 대상자를 눕히고 무릎을 세우게 한 뒤 목욕 담요를 어느 모양으로 펴요?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대상자의 눈을 닦을 때는 어느 쪽 눈 먼저 닦아줘요? 눈곱이 없는 쪽 먼저 닦습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을 바꿔서 눈곱이 있는 쪽을 닦아주면 되겠죠. 대상자의 귀를 닦을 때는 면봉이나 귀이개로 어디까지의 귀지를 제거해줘요? 귀 입구의 귀지만 제거를 해주고 귓바퀴나 귀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 안에 귀지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죠. 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줄 때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닦을 때 순서. 자, 우리 세수돕기의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먼저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였습니다.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자,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어떤 걸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하나요?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해요. 이렇게 되면 면도 시에 상처날 위험성도 적어지겠죠. 대상자 면도 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감전의 위험성을 잘 확인한 뒤 사용해야 됐습니다. 전기 면도기. 자,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몇 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
칫솔과 마찬가지로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 면도 시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어느 쪽으로 당겨주나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합니다. 면도는 귀 밑에서 턱 주변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몇 도가 좋을까요? 40도 내외였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경관 영양할 때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우고 목욕물 온도는 40도씨 내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피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었죠. 두발 청결과 마찬가지로 식사 직전과 직후에는 목욕을 피해줍니다. 그리고 목욕 전에는 소변과 대변을 미리 보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조 안에다가 깔아주시는 거예요. 목욕 중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며 전체 목욕 시간이 몇 분 이내에 끝내야 됐어요? 20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냅니다. 목욕 중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통목욕 시 어디가 먼저 들어가면서 온도를 느껴보게 하나요? 가장 온도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발끝이죠. 통목욕 시 발끝에 먼저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는 자,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어느 쪽 겨드랑이를 잡아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어느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나요? 건측 다리,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넣은 뒤 마비된 쪽 다리를 넣습니다. 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비된 쪽 겨드랑이 잡아주고요.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다리 나오고 마비된 쪽 다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목욕 시 닦는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초에서 중심부로 간다고 했어요. 발끝,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였죠. 그래서 이 회음부는 침상 목욕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대상자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침상 목욕의 순서는 얼굴,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둔부, 회음부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통목욕보다는 순서가 하나 더 많았고요. 회음부가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자, 침상 목욕 시 양쪽 상지를 닦을 때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닦아줘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즉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아주고, 침상 목욕 시 유방은 어떻게 닦나요? 유방?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침상 목욕 시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닦나요?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침상 목욕 시 양쪽 하지를 닦을 때는 마찬가지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 즉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아줍니다. 침상 목욕 시 등과 둔부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줍니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어디부터 벗어요? 무조건 상하이 구분 없이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힙니다. 대상자의 옷을 선택할 때는 상하이가 분리된 형태가 좋으며 신축성이 좋고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론 정리는 끝났고요. 틈틈이 자꾸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저절로 조금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